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샤시개발 1센터에서 전기차의 핸들링 성능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샤시제어 개발팀 가은선 연구, 샤시제어 시험팀 서우평 연구입니다. 샤시제어 분야의 여러 개발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당사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차 펀드라이빙을 위한 히든 드리프트 모드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해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작년 5월부터 드리프트 모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전용 전기차에 최초로 적용될 히든 드리프트 모드는 주행 상황별 전후륜 모터 토크를 최적 배분함으로써 드리프트 용이성을 증대시켜주고 탈출 가속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드리프트 시 후륜 양쪽 슬립 차이를 제어함으로써 운전자는 드리프트를 좀 더 쉽게 진입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히든 드리프트 모드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트랙이나 공터에서 드리프트를 통한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히든 드리프트 모드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어려웠던 점과 개선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 드리프트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드리프트를 위해 필요한 구동 모터 토크 및 휠 슬립 제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히든 드리프트 모드를 소개하기에 앞서 드리프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짧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현대모터스포츠팀이 올해 WRC 핀란드 랠리에서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드라이버가 각 코너를 어떻게 돌아나가는지를 유심히 확인하시면 드리프트가 무엇인지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Of course, I mean, after a month, we knew that we had to fight back. It was definitely looking as a very difficult mission, as you know, coming into Finland, the country of Toyota, and also some local Finnish drivers. It was looking like a big challenge, but yeah, you know, we had a good pre-event test, and yeah, we had a, let's say, a very busy preparation for this event, and in the end it paid off. So for sure, it's the best way, let's say, to come back into the fight. Yeah, it was a good weekend for us. I mean, considering that we started third on the road on Friday, we had a strong weekend, finishing on the podium. And despite some communications issues also on Saturday, we lost a bit of time. If not, probably P2 would have been ours, but at the end,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Good points for the championship. And yeah, we cannot say we didn't try on the power stage to get P2, but obviously also we knew it was very important to get the car to the end for the manufacturers after a bad weekend in Monte Carlo. Yeah, look at it. A weekend of ups and downs. Started off better than I probably anticipated, and just lost a bit of speed during Saturday. But fortunately, at the end of the rally, we were able to put in quite a strong performance and be able to score a lot of points on the power stage. Second place, also points in the Manufacturers Championship in the power stage this year, so it was important. And yeah, fourth place overall in the rally. So all in all, not a bad end to the weekend, but for sure I have some things I need to improve for next time. 네, 이제 드리프트가 무엇인지 감이 조금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히든 드리프트 모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의 구동력 배분과 선회 내측의 휠 슬립 제어를 통해 작은 조향각과 적은 가속 페달량으로 쉽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입니다. 여기서 별도의 버튼을 통한 모드 진입이 아닌 여러 조작을 순서대로 입력하여 설정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히든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별물 버튼이 아닌 이러한 히든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가 실수로 드리프트 모드를 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운전자가 의도치 않았는데 드리프트 모드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거동이 기존과 다르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여러 조작을 진행하여 운전자가 정말 의도적으로 드리프트를 원하는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히든 드리프트 모드는 먼저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 그 뒤 ESC를 2단 오프를 하고 마지막으로 패들 시프트 좌우를 동시에 3초간 당겨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을 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되었다는 팝업을 보실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왼쪽 아랫부분에 드리프트라는 표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리프트 모드 해제나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각 상황에 맞게 팝업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히든 드리프트 모드를 구성하는 제어기들입니다. 히든 드리프트 모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어로 구성됩니다. ESC 혹은 ELSD 제어를 통한 선의 내측 회슬립 제어와 구동 모터 제어를 통한 구동력 후륜화 배분 제어로 구성됩니다. ESC 제어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드리프트 모드의 진입, 해제, 불가 조건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클러스터, ELSD, VCU라는 차량 제어기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팝업 메시지와 드리프트 심볼을 띄우게 되고 ELSD가 없는 사양에서는 ESC가, ELSD가 있는 경우는 ELSD 제어기가 주체가 되어 선의 내륜 슬립을 제어하게 됩니다. 한편 VCU라는 차량 제어기 안에 탑재된 구동력 배분 제어 로직은 차량을 오버스티어화하기 위해 구동력 후륜화 배분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륜 모터를 추가로 사용하는지 아닌지의 유무에 따라 DAC 로직과 DAC 플러스 로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륜을 사용하지 않는 구동력 배분 제어가 적용된 버전을 히든 드리프트 모드, 선의 탈출 시 전륜을 추가로 사용하는 구동력 배분 제어 로직이 적용된 버전을 히든 드리프트 모드 플러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현재는 VCU에 로직이 탑재되어 있지만 향후 샤시 도메인 제어기가 적용됨에 따라서 CDCU라는 제어기 안에서 VCU와의 협조 제어를 통해 구동력 배분 제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동력 배분 제어 로직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선의 내륜 슬립 제어에 관한 부분을 샤시 제어 시험팀 서우평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구동력 배분 제어 로직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구동력 배분 제어 로직은 차량 제어기 내 DTCH라는 로직의 부가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DTCH는 이름 그대로 전기차 사륜구동 차량의 한계 핸들링 성능을 담당하는 로직으로 차량이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했을 때 전후 구동력 배분 제어를 통해 운전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처음 드리프트 모드를 개발하면서 DTCH 로직 내의 부가 기능으로 드리프트가 용이하도록 구동 토크를 100% 후륜화 배분하는 로직을 구성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구동력을 100% 후륜화시켜 선회 시 드리프트 진입 자체는 쉬웠으나 급격한 모터 토크 변동으로 차량에 충격이나 떨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 모터가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 반응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토크를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얼마나 크게 명령을 주는지에 따라 모터가 동작하면서 차량의 거동이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모터 토크 제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조건에서 저희는 많은 시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반 노면뿐만 아니라 인제 영암 서킷은 물론 스웨덴, 뉴질랜드의 저마찰 노면에서 수많은 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질감이나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크 분배 제어 로직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드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드리프트를 위해 후륜만 사용하다 보니 영암이나 인제 스피디움 같은 서킷 주행 시에 드리프트 이후 코너를 탈출하는 상황에서 출력이 약간 약하게 느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출력의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이라면 약간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히든 드리프트 모드 플러스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히든 드리프트 모드 플러스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운전자가 드리프트를 유지하려는지 아니면 드리프트 이후 탈출을 하려는지 운전자의 의도를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드리프트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전륜으로 토크를 잘못 배분하면 드리프트가 풀리거나 이질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운전자는 탈출을 위해 높은 출력을 원하는 상황인데 전륜으로 제때 토크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운전자의 선의 탈출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조향각과 가속 페달의 크기만을 이용하여 로직을 구성했었는데요. 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흔히 말하는 팔자 드리프트를 하는 도중 드리프트가 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드리프트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로직에서 잘못된 시점에 전륜 토크를 분배하여 차량 전륜에는 휠 슬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드리프트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후 더 많은 시험과 로직 개선을 통해 운전자 입력에 타이머 개념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선의 탈출이라고 판단될 때만 전륜으로 토크를 분배해주는 로직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로직은 현재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건으로 상세 로직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드리프트 모드를 구성하는 구동 모터 토크 제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휠 슬립 제어 부분부터는 샤시 제어 시험팀 서우평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시 제어 시험팀 서우평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프트 시 내륜 휠 슬립 제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프트 상황에서의 내륜 휠 슬립 제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선회를 할 경우에 차동 기어에 의해 외륜 속도가 내륜 속도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좌우 휘속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양쪽 바퀴의 마찰력의 차이가 클 경우 차동 기어의 시스템 특성상 마찰력이 적은 휠에 더 많은 구동 토크가 인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퀴가 헛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 가속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찰력의 차이가 큰 경우는 한쪽 바퀴가 눈이나 얼음 이런 것에 위에 있는 상황 혹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리프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차동 기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속 성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쪽 바퀴의 마찰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제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드리프트 상황에서의 내륜 휠 슬립 제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드리프트를 위한 내륜 휠 슬립 제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력의 한계를 넘나드는 선의 주행이 필요합니다. 한계 선의 주행을 한 경우에 차량 하중 이동 등의 이유로 내륜이 외륜보다 빨리 노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륜 휠 스핀이 외륜 대비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동 기어의 특성으로 인해 휠 스핀이 큰, 즉 마찰력이 적은 내륜 휠 쪽으로 더 많은 구동력이 전달되어 바퀴가 헛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속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내륜 휠 슬립 제어인 ELSD 제어 혹은 BDA 브레이크 드리프트 어시스트 유압 제어가 동작하게 되면 내륜 휠 스핀을 억제시켜 가속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LSD가 장착된 차량은 ELSD 클러치 토크를 조절해 내륜 휠 슬립을 제어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ELSD 작동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LSD가 없는 차량은 BDA 기능으로 내륜 측에 브레이크 유압을 가하여 내륜 휠 스핀을 억제합니다.
ELSD 제어와 BDA 제어는 제어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내륜 휠 슬립 제어가 적용되면 차량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래 계측 데이터를 보시면 내륜 휠 슬립 제어가 작동할 경우 미작동 대비 같은 R30원을 돌기 위해 보다 적은 조향각과 악셀 페달량으로 드리프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은 조향각의 의미는 드리프트 시 카운터 스티어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적은 엑셀 페달량으로 동일한 반경의 원을 돌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출력의 차량이 이 기능을 적용시켰을 때 더욱 큰 원에서도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기능을 통해 드리프트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륜 휠 슬립 제어에 대해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빨리 이해되실 것 같아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륜 휠 슬립 제어 온 오프 상황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온 동영상입니다. 내륜 휠 슬립 제어가 없는 경우 내륜 휠 스핀이 크게 발생하여 타이어가 타면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륜 휠 슬립 제어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어가 잘 작동해서 내륜 휠 스핀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동력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프트를 위한 내륜 휠 슬립 제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상 보니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로직을 만들 수 있고 그 로직을 실차에 적용해 평가할 수 있고 그게 잘 개발이 된다면 양산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프트 모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드리프트 모드 개발을 하면서 우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키드 노이즈가 크게 나는데 처음에는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밤낮 없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드리프트를 할 때 나는 소음이 연구소 시험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주중 낮 시간에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최소한의 평가만 진행을 했고 노이즈의 자유로운 환경, 예를 들면 영암이나 인제 서킷 혹은 뉴질랜드나 스웨덴 현지 시험장에서 노이즈 걱정 없을 때 마음껏 드리프트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개발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제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능 개발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 기능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드리프트 모드를 개발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타 제어기와 제어 우선순위로 인한 제어 충돌이 발생할 때도 있었고 페일세이프 기능이 오작동하여 경고등을 점등하지 말아야 할 때 점등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합동평가를 통해 제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페일세이프 정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협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스웨덴 현지 시험장에서 드리프트 평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